네, 매일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각종 리서치 센터장들의 의견도 조금씩은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보는 시각에서 계속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잡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에서 발표한 리서치 리포트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을 모시고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분의 시각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경민 팀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가 지금 뭐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뭐 오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은 또 천당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이 과거 3개월 그리고 현재를 평가하십니까? 일단 과거 3개월을 평가해 보자면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또 여기다 예상치 못했던 선진국들의 확산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는 뭐 침체로 갔고, 거기에 따른 증시는 폭락이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침체의 충격, 증시 충격만큼 글로벌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전체 GDP의 23.6%,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한 해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총량의 23.6%가 통화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으로 투입된 상황이거든요. 금융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정책, 유동성의 힘이 지금까지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올해 연초 이후 국가별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요. 가장 수익률이 좋은 나라가 한국, 그 다음이 미국,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한국은 뭐 글로벌 주요국 중 유일하게 경제 통제를 하지 않고 방어를 한 나라고, 미국과 일본은 그만큼 돈을 푼 규모가 컸다는 점에 있어서 정책과 유동성의 힘이 시장을 패닉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뭐 우리 투자 전략 팀장께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실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유동성의 힘이 컸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네. 하반기 전망에서 우리 투자 전략 팀장께서는 펀더멘탈 장세를 전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유동성 장세였고 네. 이제 하반기부터는 펀더멘탈 장세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아니면 그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보면은 유동성 장세, 그 다음에 펀더멘탈 장세, 그 다음에 반실적 장세, 그리고 반금융 장세,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동성이 끝나고 펀더멘탈이 오는 게 아니라, 유동성은 풍부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펀더멘탈 흐름들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유동성 모멘텀 플러스 경기 모멘텀이 붙어주는, 그렇게 합쳐지는 구간이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많은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죠.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경제 지표들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경제 전망, GDP 성장률 전망이라든지 기업 이익 전망이 최근 들어서는 좀 하향 안정세, 더 나빠지기보다는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고 이제 2분기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지나게 되면 경기가 더 불안해지기보다는 앞으로는 좀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글로벌 GDP 성장률 전년 대비 변화율이나 아니면은 이익 증가율 같은 것들이 3분기부터는 개선되는 모습들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경기 모멘텀, 이익 모멘텀을 살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 그러니까 지금 최근까지 유동성 장세의 힘이 컸다면 하반기에는 유동성 플러스 펀더멘털 모멘텀이 합쳐지는 매크로 장세, 펀더멘털 장세가 전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제일 가장 앞으로의 방향성, 그다음에 경기에 대해서 좋게 보는 하우스는 모건 스탠리입니다. 네. 모건 스탠리에서는 뭐 이미 끝났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는데 좀 비슷한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경기 실적이 하향 맞습니다. 안정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향 안정화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네. 근데 일부 의견은 하향 안정화가 아니라 네. 하향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네. 그 의견이 조금 다르신가요? 지금 현재 이익 전망치 흐름을 보면은 네. 더 나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좀 멈춰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게 2분기 실적 시즌. 아마 2분기 GDP 성장률이나 2분기 경기 흐름이나 2분기 이익 또한 굉장히 부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익 전망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익의 레벨이 더 다운되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더 커지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최근 5월 달부터 나타나고 있는 경제지표 흐름들이 올라가는 그림들이 대외 노출도가 높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에는 좀 더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해도 될까요? 지금은 있죠. 지금은 있는 거 있는데. 맞습니다. 네네. 왜냐면 향후에. 네. 네. 만약에 네. 이익이 10이었는데 주가가 100이라고 하면 10배가 되겠죠. 근데 이익이 20으로 늘어나게 되면 PER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의 이익 대비 주가 레벨이 좀 비싸 보이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향후 이익이 올라가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은 자연스럽게 완화되고 상승 여력은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알고 싶은 것은 네. 이게 이제 센터장 나오시고 전략팀장님 나오시고 그러면 이제 지수대가 전부 다 틀립니다. 네, 맞습니다. 맞으는 것도 이상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틀리다는 것은 다릅니다. 네, 틀리다는 게 다르죠. 아니라. 네. 근데 우리 그 투자전략팀장께서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일단 아까 앞서 이익을 말씀하셔서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20년, 2021년, 2022년 이익이 네.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다 네. 하더라도 네. 올해 연말 전망치는 한 17.5% 정도 이익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레벨에서 코스피 상승 여력은 17% 전후 그렇게 되면 코스피 상단은 한 2,480포인트 정도가 나올 수 굉장히 있다라고 높게 보시네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2,480포인트를 가고 끝나는 거냐? 저는 기본적으로 긴 호흡에서 본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어떤 섹터 제일 좋아하세요? 뭐 다들 아실 수 있는 건데요. 네.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네. 인터넷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좋아하고 오늘은 수소가 엄청나게 오르던데. 네, 지금 미래 성장 산업들이 굉장히 그렇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반기에는 여기에 반도체 업종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느냐 여부가에 따라서 네. 상승 속도나 탄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수소가 많이 오르고 있고 네, 뭐 얼마 전까지는 2차 전지도 많이 올랐고 네. 그다음에 바이오는 뭐 지금 바이오 안 네. 가지고 있으면 좀 소외되는 네. 정도로 바이오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런 성장 산업만 좋아하신다. 위주로 좋아하신다. 아마 그런 업종들 종목들이 시장을 네.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고. 투자전략팀장께서는 사실은 섹터는 이제 골라주셨고 네. 그다음에 좋아하시는 종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종목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은 대형 주기면서도 인터넷 네. 관련된 종목들을 가장 또 지금 네이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뭐 네.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네네네. 일단은 인터넷 중에서 대장주들을 좀 꼭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네이버, 있습니다. 카카오 네, 이런 것들.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미드캡은 뭐 좋은 거 없으십니까? 미드캡 라지캡은 뭐 쪽에서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시청자들. 네. 뭐 네. 미드캡 중에서는 네. 2차전지 관련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그런 이런 거 종목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네네. 시장의 수익률보다는 좀 아웃퍼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이름은 뭐 쉽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게 방송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걸려서 문제가 생길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저께 얘기했던 거는 뭐 나노 신소재 같은 거 좋다고 얘기했고요.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수소차들은 다 좋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는 뭐 아무래도 셀트리온. 네. 그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모든 분들이 나와서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냐 네. 그리고 바뀌지 않을 거냐라고 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도주가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종목들이 시장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네. 해보신다면 좀 등락을 보일 때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동성 장세를 지나서 하반기에는 펀드멘탈까지 좋아진다고 보시는 우리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 오늘도 나바로 네. 그분이 백악관 그 경제 고문이죠. 네네. 예. 그분 때문에 시장이 출렁출렁했어요. 출렁출렁했죠. 네. 예. 뭐 시장의 변동성을 또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변수를 딱 하나만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뭐 미국 있겠습니까? 대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초에 예정돼 있어서 네. 누가 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지지율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등락은 있을 수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 이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가 얼마나 올라올지, 정상화될지가 더 중요한 핵심 변수지, 대선으로 인해서 시장의 추세가 바뀐다, 잘 올라가는 증시가 갑자기 끝도 없이 하락을 한다, 그러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이 되면요. 네. 공매도 금지가 이제 해제가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한 8월 말부터 좀 걱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공매도 금지를 이제 해제하는 거, 네. 공매도가 가능한 거, 네. 그 시점과 그 이슈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심리나 수급은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시장의 큰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과거에도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재개한 이후 시장 흐름들을 본다면 추세가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좀 많이 오른 기대보다 많이 오른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월 말 정도 되면 공매도 이슈가 조금 센티멘트적으로 네. 시장을 조금 해칠 수 있으니 네. 그때는 대형주에 좀 집중을 하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꼭 한 번 더 나와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